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개발원 부장집사님이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에 대한 강의 내용을 PDF 파일로 정리하셔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나눠준 걸 봤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신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 PDF 파일에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했겠지만 정말 교회들 최초로 세대교회는 좀 심화된 과정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인구를 좀 봐주시면 인구 100만의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12만 명이죠. 지금 고등부 기준으로 하면 고등학생이 2만 7천 명입니다. 이 중에 세대교회 고등부는 몇 명일까요?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향을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세대교회 고등부 친구들의 퍼센트지 중에서 80% 이상이 부모님을 따라온 것이다 라고 만약에 분류가 돼서 확인이 된다면 지금 세대교회는 정체가 아니라 쇠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 부분은요. 성인 부분은 100만이 넘기 때문에 쇠퇴하지 않습니다. 계속 부흥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부분이 지금 유지되고 있나 아니면 부흥하고 있나 쇠퇴하고 있나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보실 수 있냐면 아이들 80% 이상이 만약에 부모님을 따라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세대교회는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80% 이하 부모님과 상관없는 아이들이 온다면 세대교회는 지금 계속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인구를 한번 봐주실까요? 15,000명인데요. 1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됩니다.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10년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지하면 정말 잘하는 것이고요. 웬만하면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대교회가 앞으로의 10년을 어떠한 방향과 계획으로 나아갈지 그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966년도 그리고 현재 2017년도에 같은 학교의 상황입니다. 학교 폐교의 기준은 전교생 60명 이하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이미 2016년도에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합동측교회 60% 이상 교회 학교가 사라졌고 2050년이 되면 90% 이상 사라진다고 전망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세대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지금부터 이 골든타임에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이미 타종교와 이단들 제가 동영상도 보내드렸고 PDF 파일로 잘 정리도 해주셨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 여가부랑 2014년도에 MOU를 맺어서 템플스테이가 한국 문화라는 이름으로 대표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서 템플스테이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모습 보이시죠? 이 어린아이들은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청소년 중고등학교 아이들 모습 사진을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 브랜드라는 템플스테이가 무엇을 하냐면 불교 예식, 그러니까 기독교로 따지면 불교 예배, 기독교 예배처럼 불교 예배 그대로 하는데 이걸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여성가족부와 MOU를 맺었고 합법적으로 공문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면서 저희 겨울 수련회 때 부모님들께 수련회 공문 보내잖아요. 참여해달라고. 저희는 교회 차원에서 부모님들밖에 못 보내지만 여기는 교육청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템플스테이에 1,000억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고 템플스테이는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180억 공사 중에 106억이 또 저희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국가의 예산과 그리고 학교에 공문을 보낼 수 있는 이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교육부와 MOU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사단법인이 아닌 일반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출자금 5천만 원, 5천만 원이 있으면 용인교육지원청하고만 MOU를 맺을 수 있고요. 5억의 출자금이 있으면 전국 단위의 교육부와 MOU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타종교와 단체들, 이단들은 전부 다 그 MOU 과정이 다 진행이 되어 있고 이미 학교 안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국제위 러브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색 입으신 정장 입으신 분이 그 유명한 하나님 어머님이십니다. 장길자 여사. 예. 그 유명한 하나님 어머니세요. 잘 봐주십시오. 왜 이 부분 하나님의 교회 부분을 다루냐면요. 여기가 지금 성남시에 있는 판교 채플입니다. 성남시 청소년 아이들 3,000명 가까이, 그러니까 2,700명이 이 인성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이건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복 지원, 생활비 지원, 학자금 지원, 장학금 지원. 근데 판교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저희 장로교처럼 노회가 있어요. 노회별로 진행합니다. 외대, 인천교대, 전국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줄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타종교와 이단들의 절과 판교 채플 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채플들은 다 청소년 인성교육센터로 리모델링을 했고 청소년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박옥수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IYF에서 국제 마인드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IMEI라는 건데요. 이미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저희 분당권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사 직무 연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만들어서 예술 영역에도 진출했고요. 다널드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는데 다놀드에서 만든 대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인데요. 이미 여기는 15년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직무연수도 가장 잘하는 기관이 이곳입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문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류죠. 한류 열풍의 주역, 빌보드 차트도 인정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중 6명도 이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스타가 이끌고 스타가 배워나가는 그런 학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방탄소년단, 블락비, EXID 이런 대표적인 한류 스타들도 저희 학과에 재학 중에 있지만 그 외에도 거의 한 150명 이상 다니고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유엔 연설 때 러브 마이셀프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앨범 자켓도 러브 마이셀프입니다. 그런데 그 다널드에서 만든 뇌교육, 명상, 자존감 회복하는 그 사상의 프로그램이 뭐냐면 러브 마이셀프입니다. 근데 여기는 특별히 EBS 그리고 하우 교육방송과 MOU를 맺어서 유치부부터 고등학생까지 대한민국 전체에 방송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종교와 이단들은 학원 선교와 교육 선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관과 인성 교육이요. 그리고 문화와 미디어 부분도 그들이 잡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여가부와 법무부와 MOU를 맺어서 그것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도 교회와 기독교와 똑같이 다음 세대가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세계관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국가와 MOU를 맺고 합법적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해된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세해된 교회가 합동치의 대표적인 총회장 목사님이 계시는 합동 측의 교회로서 합동 측 교단은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타종교와 이단들의 전략을 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스콜처치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다음 세대의 일상인 학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지 충분한 이유로 설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지금 당장 오늘부터 세대인교회에 TF팀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공교육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을, 기독교 인성교육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입니다. 다음 세대가 600만 가까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다음 세대가 줄고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출하고 있고 교회 중심으로 그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타종교와 이단들은
590만, 600만을 향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서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 다음 세대뿐만이 아닌 590만, 즉 600만의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학교 안에서 다음 세대 일상 안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지 그 모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교회 안에 있는 3세대와 함께 지역 학교에 예배를 세워서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운동을 펼치는 스쿨처치 운동입니다. 먼저 PDF 파일로 부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스토리는 얘기하지 않고 바로 어떤 수업을 개설할 수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체 동아리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아마 있으실 텐데 법적으로 가능한가 교육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답을 얻은 것이고요. 예. 기독교 동아리를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기독교 동아리를 활동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교육부에서 뭐라고 답했냐면 그와 같은 접근은 오류입니다.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허용한다는 법률적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않는 사람에게 살인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기독교 활동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서적인 것입니다. 타종교와 이단들은 MOU를 맺고 학교와 소통하고 교육부와 소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기관 대 기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너무나 아쉽게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사례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활동, 기독교 활동이 학교에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 봐 아예 애초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정서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학교 현장에 접근하시면 학교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법적으로 기독교가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가능하다고 교육부에서 이미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체 동아리가 무엇인가? 창체 동아리는 예전에 토요일 날 CA 시간에 1, 2, 3교시 그렇게 진행했던 CA 시간이 창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수요일 5, 6교시나 아니면 목요일 5, 6, 7교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창체 동아리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선생님이 개설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개설할 수도 있어요. 최소 인원 5명에서 10명을 모으면 개설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창체 동아리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격주로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데 2교시로 진행되거나 3교시로 진행됩니다. 수업을 엄청 길게 진행하죠. 그리고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20명에서 30명만 그 창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모든 창체 그 수업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배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공동체 활동도 하고 커리큘럼을 만들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창체 동아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의 창체 동아리로 예배를 드리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자율 동아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 예배 모습인데요. 창체 동아리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네. 창체 동아리는 역시 개설 인원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특징은 뭐냐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율 동아리는. 자율 동아리의 핵심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최소 인원 5명에서 10명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매일 해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시간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고 하는 횟수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보신 학교는 성남시에 있는 학교인데요. 일반 학교입니다. 많이 올 때는 160명이 옵니다. 이렇게 인원 제한이 없고 전교생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게 자율 동아리입니다. 프로그램은 찬양과 말씀, 기도로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100명 정도 온다고 했을 때에 80%에서 70%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예배하면
교회 다니는 친구보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을 계속해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인데요. 200명이 참여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이제 이렇게 뭉쳐서 할 수 없어서 학년별로 나눠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 학년별로 나눠서 코로나 기간에는 예배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위촉장도 주셔서 학교 출입하는데 더욱더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초등학교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뭐 고등부 시간이니까 유초등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영상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기하죠? 예. 세대인교회 근처에 아파트가 많은데요. 이거는 세대인교회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교회 집사님께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학부모 교대를 시작했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1명이, 5명이, 10명이, 50명이 된 거예요. 아파트 책놀이방이나 경로당을 빌려서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이들을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도 6시면 대부분 아이들이 집에 와요. 유초등 아이들은. 근데 부모님들은 그때까지 퇴근을 거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6시에부터 8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30분 예배, 30분 속으로 뭐 간식, 그리고 애들 놀게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하루에 2시간씩 돌봐주신다. 근데 대부분 70%가 교회 안 다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인도하고 아이들이 관계가 형성되니까 이게 아파트에 소문이 나가지고 단지에 있는 아이들을 다 보내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고 있는 모델입니다. 코로나 기간 때는 아파트 그 외부에서 이렇게 아이들 좀 간격 유지하면서 예배했던 모습입니다. 네. 또 하나는 학교에 대안교실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행복교실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표를 봐주시면 알겠지만 지금 학교를 관둔 친구들이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39만 명이고요. 그리고 학업을 관두려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50만 명이라서 지금 전국에 90만 명 이상이 학업을 중단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성남시가 넘버원이고요. 학교를 관두는 비율이. 그 다음이 수원입니다. 용인, 수원이 많이 붙어 있죠. 경기도권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둬요. 성남, 수원, 용인이 탑3입니다. 학교를 관두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수업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안교실인데요. 그것은 이제 아이들이 국영수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액티비티 위주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 수업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로 고등학교고 1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해서 1년에 80명을 학교가 관둡니다. 이게 지금 고등학교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졸업할 수 있을까? 교육청 나름대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고 학교에서 좀 위기청소년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저에게 맡겨달라고 이렇게 대안교실을 제안해서 수업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서울랜드도 가고요. 그러면서 오후에는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냐면 부적응 그리고 학업 숙려에 있는 그 친구들 모아서 공동체 활동과 액티비티 활동을 하고 있고 졸업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학교장 선생님께 먼저 제안을 하면 학교에서 너무 좋아하세요. 네. 뿐만 아니라 그 아까 기독교 동아리는 예산 지원이 안 나오는데 이건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시간적인 헌신만 가능하다면 학교별로 이 대안교실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또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업 방법은 진로 탐색인데요. 우리 세대교회의 성도님들 다양한 직업군이 있으시죠. 다양한 직업군에 한 20분 정도 추려서 전공 과목이나 현재 직업 그리고 경력을 쓰셔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중고등학교마다 진로 담당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 포스터를 제출해서 저희가 진로 멘토링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학교에서 다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진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예산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헌신이 돼서 시작되면 학교에 소문이 퍼져서 용인시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진로 수업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멘토링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멘토링 수업을 하면 아이들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 혹은 옛날에 교회 다녔던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독교 동아리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예배 동아리 수업 그리고 진로 수업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교실 수업 이런 식으로 해서 3-4가지 수업으로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로 수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상담 수업입니다. 또 하나는 왜 상담 수업이 중요하냐면 혹시 세덴교회 상담센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단법인이라면 더 좋습니다. 제가 성남시 교육지원청에 계신 선생님께 연락이 왔었어요. 학교를 위해 선생님을 위해 가정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단법인이 있었으면 MOU를 맺을 수 있었는데 제가 아직 사단법인이 없어서 MOU를 못 맺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청소년 상담사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교실, 그러니까 코로나 레드 때문에 감정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접목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작년 팬데믹 기간에 자유학기 수업으로 행복교실을 진행했고요. 철원중에서 작년에도 진행했고, 그리고 올해 3월 중순부터 다시 시작하고 2학기 수업은 또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수업도 다 매칭이 돼서 지금 수업 일정이 꽉 찬 상황입니다. 세덴교회 상담센터가 있으시죠. 이처럼 상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학교마다 위클래스 선생님이 계십니다. 위클래스 선생님한테 이 상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교회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또 클래스별로 학교에다 상담 수업을 개설할 수 있어요. 이 상담 수업을 개설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고 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 계속해서 예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행복교실 수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담 수업 또한 국가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책정돼서 교회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쿨처치 연합 모임이 생기더라고요. 이 지금 동영상의 모습은 태안입니다. 태안에 있는 학교에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친구들이 저희 찬양 예배 너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랑 같이 가서 찬양 예배, 스쿨처치 연합 예배를 열어준 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남, 성남, 태안, 제주, 인천, 충주 이렇게 스쿨처치 모임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요. 성남, 광주, 하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 팬데믹 기간 때에 아이들이 6개월 동안 현장 예배를 못 드렸다고 전화가 왔어요. 예배를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본당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13개 학교 2명씩만 올 수 있게 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작년 팬데믹 기간에 스쿨처치 연합 예배를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왜 이 스쿨처치 연합 예배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궁금해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처럼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용기도 잘 안 나는데. 그런데 스쿨처치 연합 모임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학교에서 스쿨처치가 없는 학교 아이들도 초청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만들자고 아이들이 도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델이 선순환 쪽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남은 지금 3차례 지난 3월 6일까지 진행을 했던 모습이고요. 네. 특별히 스쿨처치 할 때는 지역 학교 중심으로 연합을 해서 교회와 협력을 시작합니다. 매달 하기도 하지만 뭐 분기별로 4번 정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 학교 기도 제목과 을 공유하고 또 어떻게 개설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간식과 성경책을 지원할 수 있을지 협력하고 있으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스쿨처치 연합 모임 가운데 특별히 기도 시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자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모임을 통해서 단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지역
교회 사역자들과 매칭을 학교별로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션 스쿨인데요. 여러분 아이들 찬양 너무 열심히 따라하죠. 여기는 개원 예중 예고입니다. 근데 아이들 80%가 교회에 안 다닙니다. 미션 스쿨 상황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정규 교사였던 교목 TU가 사라지고 전부 다 기간제로 전환되었고요. 그리고 채플과 종교 과목이 대부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찬양팀 그리고 설교자를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플 예산이 1년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션 스쿨마다 요청하는 게 뭐냐면 세대교회 같은 이런 대형 교회가 미션 스쿨로 목사님들을 파송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션 스쿨 법인을 인수해달라는 요청도 많아요. 80% 90% 이상 교회를 안 믿는데 이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한국 교회에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션 스쿨에 창조과학회가 물론 이슈가 있지만 이분들이 순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 과학 수업을 열어줘요. 자유학년제 1년짜리 수업을 현직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니까 뭐 카이스트, 고려대, 뭐 서울대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직접 강의를 하시니까 미션 스쿨에 계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미션 스쿨의 자유학년제 수업을 오픈을 했고 또 찬양팀과 설교자를 매칭시켜서 설교와 찬양 예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미션 스쿨별로 계속해서 매칭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 청년부를 미션 스쿨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련회를 하고 싶어도 수련회를 못 하는 거예요. 미션 스쿨 아이들 전교생이 800명에서 1000명입니다. 근데 아울리치로 가는 대학 청년부를 통해서 그 1000명 되는 가까이 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미션 스쿨이 모두 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캠프를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접목시킬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선교한국과 연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쿨처치 이후,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이제 각 지역의 다양한 캠퍼스로 아이들이 가잖아요. 건강한 대학 선교단체와 지역 교회들과 연계하여 이 고3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대학교 가기 전에 미리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관계를 유지해서 대학 생활에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고프레시라는 운동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좀 특별한데요. 세대교회에도 현직 전현직 선생님들 많으시죠. 구리, 남양주, 부천, 광명, 서울에 계시는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들 100분이 20년이 넘게 반 아이들을 초청해서 복음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사비를 털어서 기도원을 그리고 버스를 대절해서 아이들에게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 정보를 아셔서 이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도 사단 법인이 만들어진다면 저희도 불교처럼 공문 보내면서 합법적으로 더 할 수 있겠죠. 정말 어렵게지만 이렇게 지금 현직 선생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도 고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이후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스쿨처치 운동에 이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청소년 연합 캠프도 만들었고 이 캠프를 진행하는 목적은 학교마다 스쿨처치를 짓기 위해서 현직 선생님들과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인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첫 번째는 금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학원복음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고요. 당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이 스쿨처치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교육부서가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리더십들이 좀 공감대가 오늘처럼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요. 담임 목사님들에게 이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교회 안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교회 안에 전현직 교사들의 교구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지역마다 교사 신우회를 찾아뵙고 있는데요. 왜 찾아뵙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교에 동아리를 개설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때 담당 교사 사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사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이런 신청서가 없어도 선생님과 선생님들끼리 소통만 이루어지면 바로 예배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 담당 교육자들이 학교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보증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현직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공감대 형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와 선생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각 학교 중심으로 학부모 기도회를 구성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구성되면 이 기도회가 유지되지 않더라고요. 학교 중심으로 기도회가 구성돼야 다양한 교회의 성도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즘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 가정 예배 많이 강조하시죠. 근데 학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니까 가정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인해 학교의 예배가 더 세워지고 간식도 후원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계속 이렇게 조력자가 되어 응원함으로 말미암아 학교마다 더욱더 예배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모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교회 공동체 안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제 중고등부 예배나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의 동아리 개설 방법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아리 개설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학교에서 예배를 안 하는가? 실제 모델을 본 적이 없고요. 또 왜 굳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학교에서 예배해야 되지? 선교적인 훈련의 강조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실제 모델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고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이 공교육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공감했을 때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 포인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교회에 공유하고 선생님들과 학부모와 함께 연합하여 학교마다 기도를 세우는 3세대 사역의 모델이 바로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 모델입니다. 지지난주에 황천에 있는 세중앙교회에 이 학원보고마 정보를 공유했어요. 그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18개 학교에 예배를 세우겠다고 했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는 실제 모델을 보여주고 도전하면 학교에 예배를 세워간다는 것을 보았고요. 또 지난주에는 금강교회와 함께 성남광주 스쿨처치 연합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학교별로 아이들 리스트와 몇 명이 있는지를 매칭시켜서 기독교 그 동아리와 기도 모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매칭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지만 3월 한 달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0군데 학교에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금강교회에서 그 예배가 세워진 아이들 브이로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광주 중앙고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교회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광주중앙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세영입니다. 먼저 저희가 아침에 기도 모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찍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말씀 읽고 찬양을 하면서 아침을 깨울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고, 또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한다는 자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을
시작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을 하고 나서 주는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중앙고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홍진표라고 합니다.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가족들, 사람들이 항상 힘든 일을 잘 헤쳐나가고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하기 전에는 학교에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 교류할 기회도 없었는데 그런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중앙고를 다니는 고3 김유아라고 합니다. 지금 시기도 어렵고 지금 교회도 많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때일수록 학업에 열중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중앙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3 민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음악실에서 8시까지 모여서 같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 가지고 나누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카톡으로 기도 모임을 계속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진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주일에는 이제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을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을 기도해 주면서 시작을 하고요. 하고 월요일 날 이제 학교를 처음 등교하는 날 한 친구가 말씀을 묵상한 후 그 말씀, 그 성경 구절과 말씀을 나눠줘요. 카톡에서.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이 그 말씀을 읽고 서로 자기가 나눈 말씀 묵상을 서로 카톡에 올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돼요. 금요일날 저녁에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 주를 마무리해요. 첫 번째로 각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각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리고요. 두 번째로는 복도에 포스터를 붙여서 지나다니면서 친구들이 볼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NS에 글을 올려 공유를 하면서 모든 친구들이 볼 수 있게 해요. 무슨 말을 할 거야.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짜! 괜찮아요? 네. 이번 금강교회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기도 모임 만들어서 했던 영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부산 학교 기도 불시 운동 모델입니다. 부산 지역은 특별히 청소년 교육자들이 연합을 해서 50군데 교회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연합 예배를 만들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학원복음화 비전을 공유했는데 지금 부산 지역에서는 140군데 학교에서 예배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앞부분에 개교회가 그러니까 지역 교회가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모델과 그리고 연합을 해서 섬길 수 있는 모델 두 가지를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좀 공유한 교회들이고요. 이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 지역 학교마다 예배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들로 이런 목사님들이 함께해 주고 계셔서 지금 학원복음화 운동이 좀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세대교회를 통해서 용인 지역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또 이것이 3세대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운동하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귀한 사역을 공유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신 최선호 목사님께 한 번 더 박수로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죠. 한번 이 감사합니다. 시간은 Q&A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한번 어떤 좀 선생님께서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시면 또 우리 최선호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뭐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원래 저희가 12시까지인데 아, 12시까지요? 12시까지인데 이런 게 이제 떡상이죠. 우리 목사님. 아주 저희가 너무 땡큐입니다. 저희는 짧은 강의에 충분한 은혜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실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저희 이제 고등부와 그다음에 이제 중등 일부가 저희가 스쿨처치를 시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등부에서 8개 학교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등 일부에서 이제 스쿨처치를 같이 이제 또 시작해서 막 진행하던 중에 이제 1년 더 하면 뭔가 자리가 또 잡히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저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멘붕이 왔고요. 우리 아이들도 멘붕이 왔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거의 뭐 손을 못 쓰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1년을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물론 한 2개 학교는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의 학교는 뭐 거의 운행을 못했죠. 못해서,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알았고, 이 줌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영상으로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게 생겨서 이번 2021년도에 이제 새 학기를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좀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을 줘서, 그래서 지금 중등부에서는 우리 최선원 목사님을 5월 말에 주일에 그 강사로 지금 섭외를 했습니다. 우리 김정우 부장님이랑 우리 최범찬 부장님, 예, 그 홀리 임팩트 주일이죠. 했고, 고등부에서도 우리 부장님과 상의해서 좀 조속하게, 저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전과 또 은혜를 심어주기에 충분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좀 모셔서 우리 아이들과 공유를 하고 다시 이 사역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그때 기억나세요? 우리 그 간증했던 거 갑자기 생각나네요. 한번 이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한 번 더 좀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요. 질문이요? 네, 질문 해주세요. 예. 예, 줌 메시지로 질문해 주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팀장 강완섭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스웨덴 교회 스쿨처치 전략 중 가장 효과가 클 것 같은 전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용인 지역의 성시화 운동이나 기독교 연합 모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교회들하고 만약에 소통이 돼서 연합이 돼서 아까 그 금강교회랑 스쿨처치 연합했던 것처럼 학교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최소 인원 5명에서 8명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학교별로 동시에 세팅이 들어가면 부산 지역처럼 한 번에 100개 학교도 예배 개설이 가능하고요. 이제 한 번에 크게 가려면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대 교회 자체적으로 할 때 스쿨처치 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기독 교사 선생님들, 전현직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어서 그 선생님들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행정적인 모든 처리를 해주실 수 있는 실제적인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소통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팬데믹 기간이지만 저도 각 학교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와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의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배가 개설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먼저 동아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건 그냥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 교회가 가장 효과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들, 선생님 그룹이 모여서 그 그룹을 활성화시키면 나머지 스쿨처치 사역은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아이들이 저희 고등부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동아리를 세우도록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아까 우리 최선우 목사님께서 자율 동아리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떤 학교는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처럼 정서적으로 학교 안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교의 색깔을 그런 동아리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게 백현고였습니다. 그래서 백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학교 앞에 이제 그 잔디밭에 있는 정자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참 그 아이들이 더 은혜를 사모했고 더 이제 그 다른 교회 아이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참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또 심지어 여기 대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장소를 안 주니까 그러면 요 앞에 아시잖아요. 교회 앞에 편의점 옆에 정자. 그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비 오면서 눈 올 때 '이거 애들이 올까?' 했는데요. 와 그 비 우산 받고 애들 한 명씩 두 명씩 모이는데 그때 저희들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바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 민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감사해요, 1년 동안. 근데 더 감사했던 것은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 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합니다. 뭐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간식도 좀 지원도 해 주시고 뭐 그런 근데 인제 그런 걸 만들면서 정말 아이들이 기도를 그렇게 아까 우리 최 목사님이 기도 강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애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정말 저는 오늘 들어보면서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왜 우리가 이 사역에 진짜 눈뜨지 못했을꼬.' 그래서 그 지난날에 후회와 또 동시에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진짜 어 지금은 제가 볼 때 스쿨 처치가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우리 청소년 학교들을 살릴 수 있는 사역이 제가 볼 땐 정말 이게 지금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같이 그래서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모였고요. 여기 보니까 몇 가지 공지가 있는데요. 우리 그 출석 오늘 그 사전 신청을 하시지 못하고 오늘 인제 들어오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 여기 채팅창에 보시면 여기로 어 부서와 선생님 성함을 말씀 주시면 네 출석으로 인정되고 우리 교사 그 점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네. 하나 더 들어왔는데 네. 답변할까요? 네네. 해 주시죠. 네.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간식이라는 그걸 기억해 주시고 네. 네.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 간식을 운영하는지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학교마다 이제 매점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물론 뭐 용인, 분당에 있는 아이들이 잘 환경이 좋고 그렇지만 초코파이 2개씩 나눠줘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초코바 같은 거 이런 뭐 초코바 같은 거를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데요.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 초코바 나눠주면 애들 150명 옵니다. 네. 부흥은 간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간식 먹다가 복음 듣고 변화되고 교회 오고 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이들 정말 순수합니다. 그래서 간식은 꼭 비싼 거 아니어도 되고요. 그런데 뭐 특별한 날 예를 들어 겨울방학, 여름방학 전에 저는 아이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동안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럼 한 절반 정도는 영접 기도하는데 그런 날은 맘스터치를 가지고 갑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이 왔어요. 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시간은 많은데 다 같이 모일 장소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사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학교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다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교장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공부를 잘해서 한 번에 교대에 붙었고 한 번에 교원 자격증을 붙어서 이렇게 왔고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데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애들이 놀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뭐 위기 청소년 그 그룹에 속하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그닥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공감대 형성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좀 감당하기 힘든 친구들, 뭐 담배를 피거나 선생님 말을 안 듣거나 사고 치는 친구들 이렇게 담당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역시 그 아이들과도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 먹습니다. 먹으면 바로 그다음 날부터 형님이 돼요. 네. 하여튼 애들하고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어우, 너무 은혜가 됩니다. 공부를 못 하셨다는 말씀에. 저도 뭐 아시다시피 제 얼굴이 공부상이 아니잖아요. 네, 저도 공부 쪽을 별로 안 해서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희 그때 고등부 스쿨처치 할 때 그때 간식을 이런 식으로 갖고 갔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최 목사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중요한 날에 여름방학이나 이런 전에는 맘스터치 햄버거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서 뭐 짜장면을 먹인다든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사역자가 다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몸이 한계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신해 주실 수 있는 교사나 아니면 이제 그런 리더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 목사님 의견 어떠신가요?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 중에는 그 청년부랑 소통을 해서 학교마다 예를 들어 창체 동아리 들어갈 때 소그룹을 진행하잖아요. 청년부 4명이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청년 대학생이다 보니까 관계 형성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특별히 청년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스텝 선생님들이 같이 여러 명이 들어간 학교는 교회에 정착하거나 교회에 오는 속도가 평균 한 1년에서 8개월 걸린다면 그 그룹은 3개월이면 교회에 오더라고요. 네. 확실히 아이들에게는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강의가 빨리 끝나서 빨리 끝나라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요 영상 하나 못 보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다시 한번 요거를 보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영상 한번 틀어드릴게요. 아니라 대지고, 죽전고, 보전고, 백형고 안녕하세요. 동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박다연입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북유럽을 다녀오시고 예배와 교회가 무너짐을 보며 가슴 아파하셨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행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며 교회 학교가 도전을 받고 교회 세대를 양육하며 처치 플랜터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세대인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세대를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니는 학교 안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스쿨처치 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40분간 모이는 스쿨처치 모임을 통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생활 속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학교로 찾아와 말씀도 전해주시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무기력한 학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는 매주 15명에서 20명의 학생들이 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시작된 스쿨처치 모임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대지고, 죽전고, 보전고, 백형고, 광교고 등 6개 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세대 내 자녀들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처치 플랜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스쿨처치를 시작하게 된 건 이제 재환이가 학교에서 기도하는 동아리를 만든다고 같이 하자 그래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차분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좋은 느낌을 받아서 이제 교회까지 가게 되었는데 아직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성령이랑 신앙 같은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알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꾸준히 교회 다녀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 2부 심재환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 2부 예배와 금요철야에 참석하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킹덤 빌더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어린 저지만 킹덤 빌더로서 그리고 처치 플랜터로서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공부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감당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구석에 접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고등부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그것이 제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눈물과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당 선생님과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최소 5명의 학교 친구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학기 초여서 어색하기도 하고 친한 친구도 별로 없는 제가 믿음 좋은 친구 5명을 모으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반장 선거에 나가게 됐습니다. 밤낮으로 주님, 저 반장 시켜주세요. 제가 반장이 돼서 학교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반장이 되면 15명의 학교 친구들을 전도하고 광교고에 기도 모임을 세워 처치 플랜터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고 결국 압도적인 차이로 반장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모임을 만들 때 같이 함께 해줄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친구는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친구들이 고기 반찬을 가져가도 꿋꿋이 기도하는 믿음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 다음은 담당 선생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입학식 때 교장 선생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교장실로 찾아가 교장 선생님께 우리 동아리 지도 선생님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당돌함에 교장 선생님은 씩 웃으시며 나는 전체를 관할해야 해서 직접 지도는 할 수 없지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음악 선생님과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은 음악실이 동아리실로 배정이 되었고 그렇게 광교고 최초로 스쿨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 모임은 지금 11명의 친구들이 매주 목요일 아침에 모여 4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믿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고래가 되어 학교 안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전도된 친구들 또한 교회 세대가 되어 반기독교적인 세력과 맞서며 이 세상을 푸른 바다로 만드는 교회 세대가 되도록 이끄는 퍼스트 무버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연약한 학생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대내 전성기를 이끌어갈 교회 세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세해된 성도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고등부에서 시작된 스쿨처치 사역은 중등부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지경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푸른 바다에서 마음껏 유영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잇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킹덤 빌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요한입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진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게으름으로 저희 나태함으로 이거를 이렇게 유지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이번에 이제 진짜 하나님 은혜로 최소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다시 이 사역에 이제 불을 지피고 이것으로 이제 우리 세해된 교회가 정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 학교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일에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정말 또 마음과 또 꿈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청년부를 떨어뜨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질문이 또 들어오셨는데. 네, 질문 하겠습니다. 스쿨처치 운영할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여건이 다른데 현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좋은 사례가 있으면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답변은요. 학교 출입이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
또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줌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마다 학년별로 지금 그 출석 그 요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1, 2, 3학년 같이 모였다면 지금은 학년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찬양을 크게 불렀다면 이제 좀 찬양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치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아닌데. 그래서 찬양 부분을 축소시키고 대신 기도 목소리 톤을 좀 낮춰서 기도 시간을 늘렸고요. 같이 성경 읽는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이제 같이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까 목사님 그 과자 패키지 싼 것처럼 그렇게 패키지를 싸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 어떨까 걱정이 됐는데 의외로 코로나 전이나 이후나 좀 인원적인 걸 좀 작게 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임을 시작했는데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렇고 이러한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지향해야 하는 것, 목적, 방향, 방법 등이 무엇이 있을까? 잘 준비해서 지속 성장하고픈 마음에 올렸다고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임을 시작했는데 지속되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스쿨처치 모임을 만들어서 아이들끼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졸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쿨처치 사역은 1년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외부 강사 개념으로 담당 사역자가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옆에만 있기만 해도 이 모임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나 외부 강사 개념으로 들어간 우리 사역자, 지역교회 사역자, 조력자가 없으면 이 모임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을 반복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독교 동아리랑 스쿨처치가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아무나 이렇게 모집하고 와서 모임이 유지되는 때가 지나갔습니다. 함께 조력하고 함께 연합해야지만 이 모임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 학교에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정 교회나 특정 단체를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정교와 이단처럼 저희가 MOU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교회는 그냥 불법까지는 아니라도 공공된 기관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정교랑 교회나 선교단체는 강조하지 말아야 되고요. 아이들하고 관계가 친해지면 한 1, 2개월 지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때는 말해도 됩니다. 애들이 질문해서 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저희가 먼저 우리의 정체를 밝히는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 종 치기 전에 모임을 끝내주셔야 됩니다. 기독교 동아리 특징이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계속 하거든요. 수업 종 쳐도 안 보내요 자꾸. 그래서 모임이 없어져요. 그 사례가 제일 넘버원입니다. 네. 전국 사례 중에 너무 많아요. 제가 실제로 이 학원 스쿨처치 사역자 양성 과정을 진행해서 10명의 사역자들을 10주 동안 한 중학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어요. 그런데 50분 동안 찬양 3곡, 설교 15분, 통성기도 이거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설교 서론 들어가다가 끝났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못 지켜요. 절대로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즘 그 아이들,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 교복 입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애들은 그렇다 치고 자매들 그 치마 길이가 좀 많이 짧아졌어요. 특별히 남자 사역자들 들어갔을 때 시선 처리, 그리고 아이들에게 옛날엔 응원한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뭐 하이파이브를 했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민감한 친구들은 그거를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현행범으로 잡힙니다. 성추행범으로. 이런 사례가 실제 있어요. 한 분이 성령 충만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예배하자고 했는데 하필이면 문 열었는데 체육복을 갈아입을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매들 그 여자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선생님이 그 학생 부장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교문에서 지도하잖아요. 그 여자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깃이 올라간 거예요. 깃을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선생님이. 그런데 이거를 신고를 했어요. 그 선생님 파면됐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상황에 따라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조심해 주시면 학교에서 예배하고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목적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어디까지나 학교거든요. 그리고 공교육, 공립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과 생명을 전해서 영접 기도하는 데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세우고요. 그리고 관계가 더 설정되면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안에서 양육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양육까지 들어가면 제 경험으로 그리고 주위의 경험으로 보면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목표를 두고 나갈 것인가 소통을 할 것인가 설정해서 가면 제가 2011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그 학교 예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10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들어왔는데 타종교가 학교와 청소년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사례를 알려주셨는데 비슷한 성격의 기독교의 좋은 단체와 접근 사례들은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개설하고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자율 동아리, 창체 동아리를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광명에 있는 경기도 그 광주에 있는 인덕학교라는 장애우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도 공립학교인데요. 장애우 친구들은 문화적인 체험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학교에 요청이 있었어요. 문화 수업을 개설해달라. 그래서 기독교 CCM 가수나 아니면 성악을 전공하시거나 가야금을 전공하신 분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요청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문화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문화적인 것을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저희가 문화적인 수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사단 법인이 있으면 타종교와 이단처럼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학교에 요청이 있을 경우는 가능해요. 네. 현재까지로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 외에는요. 네. 네. 저희 그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그쪽 그 어떤 이성과의 어떤 접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제대로 교육을 받으셨고 또 매뉴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희는 절대 여학생을 볼 때 돌처럼 바라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지도 교육자가.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세대인교회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때 지구촌 교회라든가 그쪽 이제 그러니까 그 스쿨처치 안에 다른 교회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담당 교역자로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세대인교회로 와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했고,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친구를 이제 전도한 경우도 있었고, 혹은 이제 그 교회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일을 겪어서 어디 교회로 이제 옮겨야 될 때 이제 목사님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와라. 이제 그렇게 허락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 무슨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바쁜데 이런 거 할 시간이 있겠어? 라는 저도 조금 한 몇 프로의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입견? 애들이 지금 공부하기 바쁜데 이거 하면 할까? 하자고 하면 할까? 아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아예 저희가 선입견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일단은 이런 믿음의 어떤 도전과 불씨를 던져주니까 애들은 받아 먹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일단은 계속 얘기하고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비전을 공유해 주시고 일단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애들은 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학업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또 혹시 최선호 목사님 뭐 해주실 말씀 혹시 또 있으시면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실까요? 네,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거를 해내는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TFT를 결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더 전략적으로
이 스쿨처치를 할 수 있을지를 좀 빨리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잠깐 좀 기도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